안녕하십니까,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8월 북부리그 셋째 주에 매월 실시하고 있죠. 8월 북부리그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옆에는 경원 FMB 고문이시죠, 박병기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여쭤볼 예정이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 상황에서 또 주말에 출조들 하셨다가 일요일 날 또 경기 리그를 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오늘은 총 25분. 저희가 정식 규정으로 인정되는 거는 20년 이상이어야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했는데 총 25분이 경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중반까지는 해가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울 것 같고요. 3라운드 때는 그늘이 져서 여기 저 위에 이제 지붕이 있다 보니까 해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계속 비가 뭐 왔다 놨다를 소나기성으로 와서 기압이 저기압이 깔리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저항 점검을 해보니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떨지 또 관전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호지에 2번, 3번 분이 랜딩하고 계신데, 오늘 지금 25번까지 앉은 자리는 다 좋은 자리입니다. 동교낚시터 장교가 1호지, 2호지, 3호지, 그 다음에 직벽 구간에 2군데, 그래서 총 5군데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25번까지 끊긴 건 2호지의 중간까지라서 다 조항이 좋은 자리에서 그나마 경기를 뛸 수가 있다는 게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선배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 게 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찌의 몸통의 종류에 따라서 또 찌 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수분들이 막대형 찌를 쓰고 계신, 몸통이 막대형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뚜기형을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유선형이라고 하죠. 뭐 일본말로 헤라형 해가지고 유선형을 쓰신 분들도 있고, 또 고추형 쓰신 분들도 있고, 몸통이 다 다르게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막대형, 오뚜기형, 고추형, 유선형 이런 것들의 몸통의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 어떨 때 어떤 몸통이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찌를 제작한 지 한 30여 년 되면서요. 예. 쭉 이렇게 사용해 보면은 네. 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취향이요? 예, 그렇죠. 네네. 취향에 따라서 나는 슬립형이다 이렇게 해도 보면은 찌 올림도 예를 들어서 날씬하니까 시각적으로요. 네. 그러면 찌 올림도 이제 좋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설비를 갖춰가면서 내가 원하는 찌를 즉각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력 중심이 한 군데로 몰려있을수록, 다루마성에 가까울수록요. 네. 가까울수록, 예를 들어 부력 중심이 한 군데 몰려있고 중심이 가까울수록 뭉쳐있을수록 보면은 이 큰 떡밥을 달아도 네. 사선이라고 그러죠. 네. 사각 지점을 줄여주는, 네. 그러니까 밥을 잡아준다고 그러겠죠. 네. 그런 밥을 잡아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슬립형 쪽으로 가면은 네. 부력 중심이 흩어지다 보니까 채공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네. 낚시를 해보면 이제 찌를 직접 제가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게 사용해 보면은, 네. 그래서 떡밥을 예를 들어서 오븐 당고형을 쓰거나 또 구르텐을 쓸거나 이렇게 보면은 네.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완치형이라고 그러죠. 반다루마형, 네. 꼬치형,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네.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각 지역에서 리그를 뛰는 선수들 보면은 네. 거의 다 슬립형을 쓰진 않거든요. 네. 거의 다 보면은 꼬치형, 반다루마형, 네. 이런 쪽으로 아마 그 선수들이 쓰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은 제일 접근성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유러터에서는 최적
최적화된 게 반다루명이 조금 낫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밥을 잘 잡아주면서도 네. 채공 시간까지 네. 같이 겸비해서 접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일명 고추형, 반다루면형 네. 이런 게 제일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자로 막대형 흔히 말하는 막대형으로 쓰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반발력이라든지 뭐 또 그 순부력이라든지 아니면 찌올림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슬립형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무게 중심이 흩어진다고 봐야겠죠. 슬립형은 이제 네네. 길다 보니까 그럼 네네. 부력 중심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기립도도 네. 채공 시간이 좀 짧아요. 네네네. 서 있는 시간 없이 예를 들어 밥을 조금 크게 달고 잃어버리면은 네. 바로 입수돼 버리는 채공 시간 없이. 네. 근데 이제 다루마성에 가까울수록 서가지고 기립도도 이쁘거든요. 네. 쭉 낚시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찌가 이쁘게 들어가는 게 찌 네. 올림도 이쁘다는 걸 제가 이제 낚시를 해가면서 이제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찌 만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네. 거의 다 슬립형보다 네. 반다루마형으로 이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선 같은 경우는 두 개와 막대형과 반다루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추형을 비교를 했을 때 사선이 지는 거는 어떤 게 더 심하게 질까요? 그 똑같은 구람수에 네. 똑같은 기장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찌탁 굵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달아서 투척을 해보면은요 네. 똑같은 수심 체크를 해가지고 똑같은 두목을 맞춰놓고 똑같은 크기의 미끼를 달아서 던져보면은요 네. 슬립형이 네. 더 많이 잠겨요. 네. 많이 잠긴 얘기는 많이 잠긴다는 얘기는 사선이 많이 진다는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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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메디가 잠기잖아요. 네. 한 메디가 잠기면은 목수가 한 메디가 잠긴다고 그러면 물속에서 30cm 이상, 우리가 보통 기본 한 3m를 기준 삼아서 네. 네. 봤을 적에 한 메디가 잠기면 물속에서는 30cm의 사각이 벌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봄미끼 떨어질 때하고 집어제를 크게 달았을 때하고 사선이 30cm면은 집어제를 달았을 때는 멀리 떨어지고 네. 사냥용 미끼를 적게 달았을 때는 앞쪽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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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슬립형이 사선이 좀 많이 진다는 거를 네.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찌 몸통에 따라서 몸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점들, 또 특장점들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찌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찌탑을 흔히들 이제 튜브탑 쓰시고 솔리드탑, 광섬유탑, 카본탑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요 네 종류로 움직이고 솔리드탑도 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PC 솔리드탑이냐 글라스 솔리드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찌탑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지가 아닌 유레터에서 썼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장단점이라는 게요. 네. 보통 이제 역광치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솔리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광치는 솔리드. 예. 근데 이제 역광치의 장점은 네.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해를 안고 할 때. 네. 해를 안고 할 적에는 아무래도 빛이 투시가 되니까 이제 선명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광치를 선호를 하는데 네. 이 쭉 경기 낚시 하거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역광탑을 솔리드탑을 안 쓰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네. 예민성이 그만큼 떨어져요. 무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찌탑이 무겁다고 그러면 찌의 상승폭도 좋고 네. 적을 뿐더러 또 약한 입질의 표현이 덜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일반 분들보다 낚시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이 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솔리드 탑 같은 경우는 이제 쓰라고 해도 이제 안 써요. 네. 왜 그러냐면 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예민성을 놓고 따지면은 내가 빈 바늘에 수조통에서 이제 두목을 예를 들어서 맞춰 놓고요. 네. 오링을 가령 중자 하나를 이렇게 끼워 보면은 네. 두목만큼 무겁다 하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네. 찌탑이 굵거나 뭐 솔리드 탑이라든가 튜브 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자
이제 찌 같은 경우도요. 네네네. 두 탑을 맞춰놓고 우리가 중짜 그러면 보통 한 무게가 0.018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탑을 맞춰놓고 0.018짜리 오링을 하나 끼웠을 적에 예. 두 탑만큼 무게만큼 내려가 줘야 되는데 네. 뭐 내려가는 둥 마는 둥 네. 이래버리면 그만큼 둔하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그 대신에 이제 카본탑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이제 카본탑을 사용해서 봤을 적에 오링 중짜 하나를 끼워버리면은 네. 무거워 하면서 그냥 두 탑, 세 탑 정도 쭉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겠죠. 네네. 예, 예. 그러면 광섬유 탑하고 튜브 탑은 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튜브탑을 우리가 예전에 한 40년 전에 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튜브탑들을 많이 쓰고 이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기술력이 지금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튜브탑을 많이 썼었어요. 네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희한하게 저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이점은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네. 튜브탑은 예를 들어 같은 두목을 맞춰놓고 낚시를 하잖아요. 네. 희한하게 밥이 풀어지면은 이상하게 많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밥이 풀어지면은 두목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찌탑이 올라와요. 네네. 세목, 네목. 네. 아무래도 에아가 차 있다 보니까 네. 아마 부력이 안에 차 있다 보니까 떠오르게 하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네. 밥 풀어지면 올라오지 않나. 그러면은 네. 찌탑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미끼하고 네. 바늘하고의 이탈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는 튜브탑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감성에 있어서는 카본탑이 제일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치탑을 네. 똑같은 10cm 정도를 똑같이 끊어가지고 네. 저울에 올려놔 보면은 네. 그 무게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무쿠라든가 소리드라든가 카본탑이라든가 네네. 똑같은 기장으로 끊어가지고 네. 저울에 올려놔 보면은 네. 무게가 카본이 훨씬 가볍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낚시대를 보더라도 다 그라스로드 그러니까 소리드 뭐 이런 그라스였거든요. 네네. 엄청 무거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낚시대도 경량화가 돼 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카본 쪽으로 이제 많이 경량화가 되다시피 네. 이제 찌탑도 네. 예를 들어서 이 카본탑 경량화를 많이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냥 일반 낚시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기능은 똑같을 것이다. 역광치도 솔리드 탑으로 만든 역광치도 부력이나 민감도는 똑같은데 더 잘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 장점이 하나죠. 네. 장점, 예, 예. 근데 예민성 그건 떨어지겠죠.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람수가 똑같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4g이다. 네. 4g이다. 그러면 솔리드 탑하고 역광치로 만든 역광탑으로 만든 솔리드 탑으로 만든 거하고 같은 4g이면 예민도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더 잘 보인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카본탑은 이제 또 요즘은 급대파를 줘서 위 부분을 헤드 부분서부터 한 3마디나 세 마디 정도는 또 얇게 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햇빛을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민도가 똑같기 때문에 역광탑이 우세하다라는데 역광탑이 잘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좀 그 알려드리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예민도는 과연 그랬어요. 똑같이 물었을 때 붕어가 쭉쭉쭉 올려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다 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압이 깔려거나 안 좋았을 때는 네. 과연 솔리드 탑하고 카본 탑하고 그러니까 역광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좀 네. 그 시청자분께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광치의 장점은요. 네, 해를 안 구할 때, 네, 예, 그때 잘 보이는 그 장점이 있겠죠. 잘 네. 보인다는 장점. 네, 근데 장단점이 50%, 50대 50이에요. 네, 해를 안고 할 때게 카본 탑하고 소리도 탑하고 이제 역광 탑하고요. 네. 두 개 똑같이 해구했을 때 해를 안고 할 때는
카본탑은 진짜 안 보여요. 네. 그럴 때는 역광탑은 잘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 대신에 반대로 해가 등 뒤로 넘어갔을 때는 대려 카본탑은 잘 보이는데 네. 역광탑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따라서 네. 해가 어느 쪽에서 뜨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G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광탑하고 네. 카본탑하고 네. 똑같이 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동일 부력, 네. 똑같은 이제 그 목수를 똑같이 맞춰놓고 네.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음. 그 왜 그러냐면은 네. 해를 안고 할 때는 카본탑을 끼고 네. 끼고 하다가 해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채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찌만 네. 갖다 끼워버리면 되거든요. 교체만 시키면 되니까. 네,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네. 낚시가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방송에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마무리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주간 케미에 대해서 엄청 물어봐요 저한테. 예. 주간 케미를 논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주간 케미가 일자형으로 슬립형으로 나오는 게 있고 예. 또 둥그렇게 어떤 걸 막 엄청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큰 둥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또 물론 구람수도 또 2mm 케미가 있고 3mm 케미가 있고 뭐 예. 그 구람수도 다 다르게 나오는데 예. 질문하는 게 어차피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이만한 왕방울만한 주간 케미를 꼈더라도 치맞춤은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같지 뭔 않냐. 차이가 있냐? 예. 뭔 차이가 있냐? 2mm 예를 들어 뭐 0.13이나 0.15 하고 뭔 차이가 있냐? 찌맞춤은 같이 했는데 네. 뭔 차이가 있냐?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예. 사실 그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좀 낫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케미 3mm짜리는 그만큼 부피가 크거든요.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23 정도 나갈걸요, 3mm가. 네. 23, 24 아니, 뭐, 이렇게 나갑니다. 26까지도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mm는 13, 15 무거워봐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찌가 기립도를 해가지고 똑같은 서있수적에 물을 묻혀가지고 일어나잖아요. 네. 물을 묻은 상태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적으로 아주 미세한 전자적으로 뭐 한 1000분의 1 정도 뭐 네. 이런 거 올려놓고 캠에 묻은 물방울을 가져가 한번 저울 위에다 똑 떨어뜨려 보아요. 네. 그러면은 3mm는 엄청 많이 물방울 맺힌 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물방울 저울 위에 올려놓고 털어보면은요. 네. 물방울이 거의 뭐 이렇게 뭐 한 1g 이상 0. 뭐 한 0.2 뭐 0.3 정도 0.4까지도 물방울 맺힘이 그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케미가 적은 거는 적을수록 저울에 올려놓고 물 묻은 걸 털어보면은 네. 확실히 적게 묻거든요. 네. 무게가 적게 나가요. 물 맺힌 게.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보통 각종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보통 보면은 네. 3mm 가까보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결같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경기 낚시에서 가뜩이나 그 케미가 그렇게 무거우면은 찌맞춤 쪽에는 뭐 그냥 오링 하나 0.01 뭐 g짜리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면서 네. 실질적으로 케미에 물방울 맺힌 그 무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찌맞춤 할 때는 뭐 반목이냐 한목까지 진짜 그렇게 따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도 물 맺힘 현상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케미는 그 일자형 케미, 요즘에는 이제 그 케미도 그 케미꽂이하고 거의 슬립형으로 턱이 안 지게끔 슬립형으로 물방울 안 맺히게 그냥 흘러내리게끔 네. 그렇게 해서 가공돼서 나오는 케미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또 일반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뭔 예. 차이가 있는 거냐? 예. 2mm 캠이나 뭐 이런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수저통에서요, 캠이 3mm짜리하고 3mm짜리 이렇게 물 한번 묻혀가지고 저울에다 한번 똑 떨어뜨려 봐요. 그럼 그 무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묻었던 캠에 묻었던 물 맺힘 그 물방울하고요. 네. 그리고 2mm짜리 케미를 물 한번 묻혀가지고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은 네. 털어보면은 무게 차이가 곱 이상 차이가 나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하신 찌 몸통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냐라는 것들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주간 케미의 2mm와 뭐 3mm의 차이점, 그 다음에 또 3mm 중에서도 뭐 왕방울만한 걸 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장 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차이점이 어떤 거가 있는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답변을 박병희 선생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좀 받았고요. 원테이크 찌가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원테이크 찌가 나오면 제가 그거는 별도로, 리그 경기가 아니라 별도로 해서 그 제품이 나오면 제가 직접 물가에서 오링 낚시가 아니라 찌탄 낚시의 또 그 스킬과 그런 것들은 또 질문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슬비가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잠시 좀 경기 좀 지켜보겠습니다.